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취준 과정을 보내면서 진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4년 하반기에 많은 신입사원 공채를 썼어요. 일단 저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에서 자세 제어, 무인기, 항공 이런 자세 제어를 하고 싶은 게 자율주행 이런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춘 회사들 다 적었겠죠. 그래서 이제 막 어디 회사는 붙고 어디 회사는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두 가지 회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회사,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설비 제어 회사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 회사 다 중견급이었고 말하면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여기는 그냥 다 붙고 나면 말해야 되겠다. 자율주행 회사는 붙고 나면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는 요즘 막 서류도 많이 안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면접 볼 기회를 줬으니까 면접에서 봐주고 좀 내가 긴장감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면접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회사에서 AI 면접을 통과하고 1차 면접을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회사를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는 원데이 면접이에요. 하루에 싹 보는 면접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무난무난했어요. 제가 다 예상했던 질문 나왔고 이렇게 다 대처를 해서 나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모님, 엄마,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다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1차 면접 붙은 거예요. 그럼 뭐다? 최종 면접 나온 거예요. 완전 기분 좋았죠. 누구나 말하면 아는 회사인데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엄마나 누나나 지인이나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개 반도체랑 자율주행 회사가 뭐였는지 안 말해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결과 나오고 AI도 떨어지고 코테도 떨어지고 서류정도 당일 떨어지고 1차 면접 보고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반도체 회사 그 원데이 면접이 붙은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어를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회사를 그냥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제가 하는 그런 제어랑 반도체 제어는 달라요. PWL은 설비 기계 제어라서 완전 다른 직무인데 일단 붙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일단 취업 시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라도 가야 되나? 중견인데 그때 만약에 내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 다음 회사는 어디로 이직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클릭을 해야 돼요. 나 여기 가겠다 확신을 주는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자율주행 최종 면접이 있는 회사를 갔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잘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말도 좀 잘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보다 학벌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말은 잘했어요. 최종 면접은 학벌보다 말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잘 봤다 하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율주행 회사를 붙을 거라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반도체 회사 최종을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또 막 면접을 보고 진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번 하반기에 있어서 2개 면접이 최종 면접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한 상태에서 서울 올라갔어요. 연달아 보는 시험이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쯤 제가 최종 면접 나머지 2개를 보러 서울 올라갈 때쯤 자율주행 회사에서 최종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올라가서 면접을 봤는데 일단 첫 번째 회사는 저를 100% 떨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안 후로부터는 진짜 뇌를 빼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A 회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로 산업이 커지면서 우주 산업을 따로 빼는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신설된 부서라서 인원을 적기가 많아요.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잘 봤지만 완전히 이건 내 회사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 올라간 김에 좀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마침 그때 휴가를 써가지고 또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랑 잠실에 있는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열심히 놀았단 말이에요. 오후 한 4시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눈도 내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누나랑 그 롯데몰에 딱 들어갔는데 문자가 뜬 거예요. 자율주행 최종 결과 떴다. 메일 확인달라. 아주 막 긴장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심장이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떤 서류 전형 결과보다 이때가 심장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로그인하고 클릭하고 나의 자소서 확인하기, 지원 결과 확인하기 클릭을 딱 했는데 웬걸? 다들 아셨지만 불합격했을 땐 첫 줄이 이번 전형이 있어서 저희가 님께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으면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첫 줄 내려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합격이라는 글이 딱 저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누나랑 재밌게 놀다가 엄청 하이 텐션이었는데 갑자기 다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붙었으면 누나한테 자랑하려고 뛰어나갈 준비까지 한 상태였어요. 자랑하려고. 왜냐면 그때까지는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했으니까 제가 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걸 결국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다운되고 우울한 상태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누나랑 막 걸어다니는데 진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난 왜 떨어졌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누나는 그때 제가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집에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그럴 수 있죠. 제가 누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때 그 누나가 나한테 했던 말을 아무것도 잘 안 들리고 그냥 진짜 막 이거 뭐지 하면서 막 파워 행사 따라 찾아가자 하는데 막 보이지도 않아요. 막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건 그냥 다 그냥 그림들.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차표를 빨리 앞당겨가지고 누나랑 흐지부지 헤어져가지고 이제 잠실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길에 진짜 뻥안 치고 지하철에서 환승해야 되는데 서울 안 사는 놈이 환승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진짜 뻥안 치고 10번 정도를 로고 타고 로그인해가지고 진짜 한 줄도 아니고 한 글자씩 읽으면서 계속 하고 불합격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다시 로그인 지원서 확인 한 글자씩 막 진짜 뻥안 치고 10번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불합격이었어.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기차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딱 탔는데 이제 용산에서 광주까지 한 2시간 반에서 50분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내려오면 생각을 좀 했는데 보통 생각을 하면 면접에서 떨어지면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별로였나? 이게 좀 도를 넘었나? 이게 그들과의 맞지 않는 대답이었나? 이런 걸 생각을 보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뻥안 치고 2시간 내내 든 생각이 딱 하나. 나 반도체 회사. 근데 반도체 회사 내가 왜 안 간다 했지?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보통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후회하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간다 그랬지? 내가 왜 안 간다 그랬지? 그 반도체 회사라도 갔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왜냐면 당시 취업도 많이 잘 안 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아무데나 들어가라 했었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본 면접 2개는 하나는 진짜 나를 떨어지겠다는 의미였고 두 번째는 2명 뽑는다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했어. 미안하다. 근데 이번 전형에서 우리는 2명밖에 뽑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 팀에 5명, 내 앞 팀에
내 앞팀 봤죠? 제 팀 봤죠? 제 다음 팀도 봤죠? 그럼 최소 15명인데 또 제가 오전에 봤단 말이에요. 그럼 오후 막 2시, 3시, 4시, 5시에도 팀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2명 뽑으면 솔직히 아무리 내가 그 한 팀 중에서 잘했다 쳐도 전체 팀에선 내가 제일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반도체에서 최종 합격을 왜 내가 안 가겠다 했다는 그때 그 확신이 물거품이 되면서 막 좌절하고 있었어요. 한 2시간을 하다가 내리기 한 3, 40분쯤 그 제가 선택했던 걸 약간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연락 왔던 친구들한테 무작위로 그냥 무작위 연락해가지고 놀자 그랬어요. 약속 잡고. 그러다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고 연말이가지고 진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만나자 다 그랬어. 다 약속을 잡았어요. 왜냐면 진짜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뻥을 치고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을 다 잡았어요. 진짜 일주일 꽉꽉 채워서. 그러면서 막 술 마시고 늦게까지 놀고 늦게 일어나고 유튜브 보고 술 마실 때 친구들이 집 가고 싶은데 집 가지 말라고 막 끄집어 댕기고 더 놀아달라고 그러고 막 일요일날 만난 친구들은 월요일날 알바도 있고 다시 취준도 해야 되는데 막 놀아달라고 막 징징대고 막 그러면서 일주일을 진짜 계속 보냈거든요. 진짜 내가 했던 선택이 틀렸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걸 부정하느라 그 생각이 안 들면서 일주일을 진짜 망나니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결국에는 백수, 재취준생 타이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월요일날 학교를 갔죠. 학교 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시즌이 다음 1월에 있을 그 간호사 시험 때문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앉아가지고 샤워 인클루드 아이오 스트림 치면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약간 좀 저도 자극 받으려고 갔어요. 점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취준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결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제가 원래 오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픽이 IM3란 말이에요. 근데 A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의지가 생기자마자 아침 일어나서 오픽 사이트 들어가지고 87,000 결제 쑥 하면서 다음달 시험 오케이 진행 이렇게 딱 하고 영어 하기로 했으니까 스픽도 한 달에 19,000원 괜찮아? 그리고 결제를 해가지고 준비 상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픽 한번 해봤어요. How's the weather?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픽도 재밌게 했고 이제 오픽 준비는 해서 A를 꼭 맞을 거예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을 거거든요. 그런 상태고 이 주제에 맞게 저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길이 또 생겼어요. 그게 어떤 길이냐면 일단 제가 인베이드 서포트를 하기로 했는데 제 주변의 지인들은 진짜 100%, 200% 전부 다 웹이에요. 프론트, 백엔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프로젝트 할 인원이 없어요. 진짜 크게 찾아봐도 없어요. AI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 A 방안은 뭐냐면 제가 막 센서 있는 차량 이런 거는 비싸요. 일단 못 사요. 그런 거는 다 같이 해서 어디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고 작은 RC 카드나 아두이노 라즈베리를 이용해서 기존에 누가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픈소스가 일직선 고속도로 가는 오픈소스라 치면 저는 거기서 X 표시판을 만나면 멈춰서 후진한다. 아니 뭐 사물 있으면 멈춰서 한다. 이런 센서 정도는 이 정도는 제가 소스 코드 조금 바꿔서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노력하면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센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 센서 데이터 받으면 막 라이더, 레이더 이런 거 사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봐요. 그 당시
부트캠프를 하나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대 롯데면서 하는 건데 그것도 AI 자율주행 쪽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되면 2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러니까 3월달에 입사 지원을 못하는 거죠. 상반기는 할 수는 있겠죠. 써서 붙으면 붙게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일단 8월까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면 9월달에 공채를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물어봤는데 공공생이 부캠하는 걸 별로 좋게 안 보더라고요. 안 보는 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다 높은 회사, 근데 굳이 공공생 부캠까지? 약간 이런 마인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능력들은 다 맥스라고 쳐봐요.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의 능력이 맥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맥스 아래인데 내가 이 맥스 이 수준에서 만약에 부캠을 안 간 사람들보다 3월달까지 코드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코드를 좀 조금만 수정하고, 많이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3월달에 입사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같이 인베디드 소프트를만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짜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갈림돌에 굉장히 쌓여있어요. 왜냐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더 되게 맞을 것인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일단 북캠을 신청했는데 북캠이 서류 전형과 코테 봤었나? 아무튼 최종 면접만 남았거든요. 최종 면접을 보러 가려면 서울이에요. 서울에 가면 그냥 면접 볼 기회가 줬으니까 그냥 가봐야지 하면 안 돼요. 왜냐, 차비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장난치고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만약에 부트캠프에 좀 더 의향이 있어서 부트캠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거기 면접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 붙을 거니까 고민해봤자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가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난쳐서 그냥 면접 보러 간다라는 마인드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맞는지 고민 중이긴 해요. 고민할 게 진짜 고민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계속 최종적 고민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조그마한 코드를 수정해서 입사 지원하는 이력서가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부트캠프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무시할 수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를 얻어내서 하는 게 이력서에 좀 더 도움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반도체에서 합격했는데 안 간 거에 대한 선택에 대한 거는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의 후회는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잘 한번 선택의 길에서 잘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더 좋은 미래를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약간 선택에 후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안 갔지만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자율주행, 무인기, 자세 제어 이런 회사 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회사에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때같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요. 저의 선택이 옳았다를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선택의 가림길에서 제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또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존의 오픈소스를 활용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욕먹는 북캠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가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또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취준하는 분들이 많겠죠? 많을 거예요. 취준하신 분들 많을 텐데 다음 상반기든 하반기든 모두 다 취준 활동하실 때 힘내시고요.
응원하고요.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내 선택이 옳았다 글렀다는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선택이 옳을 수 있었지만 내가 아니면 아닌 거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제 선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후회를 안 하거든요. 전과한 것도 그렇고 후회를 안 하는데 결국엔 그 후회를 하는 것인지 선택이 내가 선택한 거에서 옳으냐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취준하신 분들 본인이 선택한 게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팀에서 취준 이번 시즌이 됐고 다음 시즌이 될 수 있지만 취업이라는 목표를 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요. 오늘 긴 말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